정부가 대중교통에 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주요 진단키트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진단키트 수요가 점점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노마스크 시대를 앞둔 셈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회복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 주가 회복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매 종목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하락을 형성해 오던 지수가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반등폭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역시나 현실은 녹록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불거왔었던 바로 SVB 사태가 추가적으로 연쇄적인 효과를 일어나게 만들면서 최근에 CS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각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이 두 기업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3월 FOMC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과연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의 포트는 안녕하셨냐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하락세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다질 거라는 상황들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 이벤트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들이 현재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제 분위기는 그래도 아시아 증시 대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하락을 보인 일본과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을 보였던 중화권의 흐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은 빨간불로 마감이 될 만큼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부분들이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 외인 기관 모두 어제 기준으로는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여기죠. 즉,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거의 보합권의 흐름을 마무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준으로 양 지수 모두 750여 개 종목이 올라간 반면에 무려 1670개 종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2배가 넘는 하락 종목이 어제 같은 장에서도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소위 말해서 기록을 세울 만큼의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가 정말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어땠어요?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거의 150여 개 종목 상승을 했을 뿐 나머지 2200개, 300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2,200개, 300개 종목이 올라간 반면에 나머지 100개, 200개 종목만 떨어졌었죠. 자, 그만큼 지금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요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최근의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여줬던 이번 한 주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시점에서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더 꺾이는 거 아니냐, 즉 형성된 저점권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다시 여기서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가격권이 형성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가장 큰 하락을 보이는 요인은 과거에는 금리였었고 현재로서는 바로 은행주들에 대한 뭐예요? 파산 우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은행주로 우려감을 표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고 과연 이 부분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거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과거 리먼 사태와 지금 최근의 은행주들의 몰락을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최근에는 빠르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 불씨를 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파산된 은행이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정부의 개입이 형성이 됨으로써 빠르게 시장 자체에 급락을 보이는 요인들을 제거를 하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일시적인 눌림 뒤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1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3월 달에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냐에 대한 이야기를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0.25포인트의 확률이 높았었다가 0.5포인트의 확률이 높았었다가 이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자, 근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현재로서는 0.5포인트는 오히려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0.25포인트와 0.00포인트, 즉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현재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과 2일 전후만 하더라도 0.25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금리 동결은 10%도 안 됐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 다시 또 뭐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 프로테이지도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동결 금리가 될 가능성도 30%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1주, 2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가 형성이 되었고 정말로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난 것은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매도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내가 팔면 꼭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저점이 된다. 내가 사면 그 자리가 꼭 고점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버티고 결국에 매도란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반등을 한다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온다고.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을 해 보신다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어차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실 볼 자리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매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주식은 상승, 하락, 즉 매도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단순하게 답을, 정의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매수가 현재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이 흐름이 일시적인 눌림인지 아니면은 지속이 될 눌림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군들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시장의 상황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매도 자리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반대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평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다면 한번 저희랑 같이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플러스로 빨간불로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 했죠? 역시나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책임질 박영근 전문가님 말씀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모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영어 링크를 그대로 눌러주면 저희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시는 입력 코드는 1004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저희 히든 종목군들의 상승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저희가 공략을 해드리는 종목군들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검색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과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하실 수가 없을 때 저희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 3월 달에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 이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형성됐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어땠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상당히 크게 키웠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같이 동반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폭 과대 종목군들.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시장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는 폭이 컸다라면은 반대로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반등을 보였을 때 그 변동성이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과거의 히든 종목군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저께 기준으로 이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SBB테크라든지 가온칩스, 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단기적인 상승폭을 크게 키운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승이 연출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이 정도 상승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히든 종목 혹은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배워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에 충분히 빨간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무엇보다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 이렇게 빛을 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그날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의 검색기를 혹은 저희의 히든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갈 때 저희 검색기가 포착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는 3월 달에 무려 20개의 상한가 종목이 현재 저희 검색기가 포착을 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동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따가도 교육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 포트에, 내 계좌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저희의 히든 종목, 저희의 검색기 종목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서 빨리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과 그리고 오늘 포착이 될 검색기 종목군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언제 드렸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3월 14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제이오라고 적혀 있고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드렸어요. 자,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공략을 하기 이전에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난 2월 16일 날 상장이 됐고요. 그때 기준으로 19,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불과 몇 거래일 만에 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최소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났어요? 상승 후에 눌림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물론 시장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박스권을 기록했지만 이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변동성을 만들어주니까 어김없이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이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같이 드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00원대 자리에서 무려 얼마까지 갔어요? 3,700원까지 갔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2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수익을 챙겨드리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보여줬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드렸다가 최근에 다시 눌려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언제? 15일 날 드렸었습니다. C랩.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단기적인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단기적인 변동성은 8%가 형성되는 것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결국에는 보신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눌린 종목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될지 옥석 가래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못 하신다면 한번 오셔서 저희랑 같이 저희가 이따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잡았었고요.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아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항상 얘기를 드리죠. 손절가는 항상 어떻게? 짧게. 손절가는 짧게 가져가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시지 못하신다면 저희의 히든 종목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아보셔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달 전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렸고 반등해주고 눌렸고 반등해주는 초입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무려 1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저희의 교육을 들으시면서 저점권의 공략만 제대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00%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참여, 그리고 교육, 그리고 함께 하는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하기에 힘드신 분들, 혼자 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시장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는 한 여전히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시고 어떻게 매매를 하셔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느냐인데 이게 스스로 혼자 하셔서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이러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역시나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목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영어 링크를 그대로 눌러주면 저희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시는 입력 코드는 1004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검색기가 저는 상한가 종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검색기 종목이 상한가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그만큼 시장은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난주 어땠습니까? 시장 꼬꾸라졌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 히든 종목을 제외한 검색기 종목 중에서 무려 15개라는 어마어마한 상한가 종목이 지난 한 주 만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이 한쪽으로 몰렸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에서 이렇게 잡아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들이 연출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 5개나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현재까지 20개라는 상한가 기록을 만든 종목군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의 검색기가 불을 뿜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빨리 오셔서 저희의 검색기를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검색기가 뽑아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해 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신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검색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시간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종목군들이 나열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9시 땡 치고 시장이 시작을 할 때부터 15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장중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시면은 저희 검색기가 종목군들을 알아서 이렇게 뽑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검색기에 종목이 포착이 됐으면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을 사야 할지 사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고 해서 100%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교육해 드린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착이 되었었던 그 시점 기준으로 13%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죠. 16%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에 포착이 되었던 사마 알루미늄 최고 16% 갔습니다. 14% 수익이 만들어졌죠. 두 개만 합쳐서 30%의 수익이 나왔어요. 자, 또 볼게요. 자, 8%에 포착이 된 나레나노텍 12% 갔습니다. 아쉽죠? 약 4%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포스코엠텍 8%대 포착됐고요. 22%까지 갔습니다. 14% 올라갔죠. 자, 그럼 합쳐서 1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SPG 2%대 포착되고 17% 갔습니다. 15% 상승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금양그린파워 3%에서 16% 갔습니다. 역시나 13% 상승을 했고요. 28%의 상승을 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SBB테크 2%대 포착되고 13% 갔어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기준으로 저희 검색기가 끄집어낸 종목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몇 %의 상승을 놓치셨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30%, 18%, 28%, 11% 더해보세요. 몇 %인지. 자, 69%에다가 18%입니다. 그럼 몇 %예요? 무려 87%라는 상승률을 저희 검색기에 포착됐던 종목군들 중에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그 일부분을 토대로 무려 87%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놓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제가 캡처하는 그 시점하고 비교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낮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시점에 똑같이 보셨다면 87%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도 저희가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을 토대로 얼만큼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상한가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다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히든 종목으로 같이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같이 배우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다고 했죠. 자, 저희가 포착한 시점은 98,000원입니다. 자, 98,000원짜리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전부터 저희 검색기에 대한 교육은 딱 한 가지만 해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포착이 되는지 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음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닌 파란 색깔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뭐 하시면 됩니까? 매집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면 98,000원, 바로 이 자리에 포착이 되었었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기준으로 거의 최저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때 공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수익을,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제2의 로보틱스 오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보고 계시는 포스코 엠텍도 역시나 11,700원짜리에 포착됐습니다. 자, 11,700원짜리면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다면 수익이 더 컸겠지만 여기에서 잡았었어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캔들상의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들고 간다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몇 퍼센트? 10%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SPG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28,900원짜리에 포착이 됐습니다. 완전 바닥권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조금 올라왔던 시점이죠. 자, 여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서 잡았다. 그러면 내 손절가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2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랬다면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들어오셔서 검색기 교육 받으시라는 겁니다. 히든 종목 교육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하나씩 담아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포트의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바로 저희가 자랑하는 히든 종목군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거지만은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공개하냐? 방송 끝나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저희의 검색기든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전에 들어오셔야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볼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일단 두 글자짜리 종목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저에게는 애증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포트상에 움직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장하고 상승을 했다가 눌렸었던 시점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종목을 SAMG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100% 넘게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기준으로 한번 제2의 SAMG 엔드가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공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15,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무려 3만 원까지 갔습니다.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더 가기 전에 우리는 한 번은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때 못 잡았을까? 왜 우리가 이때 못 잡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시장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형성된 저점권의 지지하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삼각 수렴 패턴이 만들어졌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뭐 하면 돼요? 재매수를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그죠? 재매수를 준비하면 되지만 여기 자리가 뭐가 되는 거고 지지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만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를 치고 올라가기 위한 수급은 많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수급이 한번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과거에서도 자, 저항권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 자,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두 글자짜리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속해 있는 그 영업을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역시나 이 기업은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유아 쪽에 속해 있습니다. 유아. 아동이죠, 아동. 즉 소위 말하는 중국의 소비주와 어느 정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을 보이는 섹터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AI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이 있다면 그 후속주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바로 이 중국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리고 그와 파생이 된 엔터미디어, 게임 쪽에 기타 등등 섹터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중국 양회가 끝나면서 시진핑의 산연임이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 다시 또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종목을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지만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 끝나고 저희의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공략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리가 얼마예요? 1,700원입니다. 1,700원이었던 종목이 무려 얼마까지?
3,50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타깝게 상승 후 눌림 자리가 연출이 되었었던 모습이 포착됐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상승하는 모습이 눌렸지만은 밑에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바로 패턴 하나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각수렴 패턴이 연출이 됐죠. 역시나 이 기업도 현재 시점에서는 찍고 눌렸던 모습들이 형성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수급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적어도 단기적인 상승과 함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소위 말하는 사골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의 요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 자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내외를 기록할 만큼 수급이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 기업도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여기 적어도 2,700원짜리가 뭐가 되는 거고 손절가가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재매수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를 보고 반등을 보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이러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일단은 차트상의 모습들을 비교해 봤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기업 글자 수는 5글자다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5글자이며 앞에 세 번째 글자와 뒤에 두 번째 글자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고요. 영어가 들어가고 뒤에는 한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벳 땡땡땡으로 이루어진 바로 5글자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골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5글자짜리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지만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저희 노란 톡방에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를 바라볼 수 있냐? 수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1,700원대에 있었었고 3,600원대까지 단숨에 100%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얼마에서 2,000원에서 얼마까지 3,400원대까지 70%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최근에는 3,400원에서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2,5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역시나 여기가 뭐가 된다면 지지가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최소 30% 50%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기대해 볼 만한 포지션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집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뭐를 하면 돼요? 재매수를 한번 꿈꿔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고 수급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가 매집 자리가 되면서 이 자리에서 터지면 몇 퍼센트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동반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쪽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이 대부분 떨어지는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나마 2차 전지. 요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하죠. 2차 전지라든지 이제 폐배터리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과 함께 동반 상승을 했다가 안타깝게 최근에 눌림을 보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저희 히든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니면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 추가적으로 글자 수 말씀드린다면은 3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했고 다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종목명은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준비했던 히든 종목군들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교육을 해드렸던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나날이 커지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결국에는 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드린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교육해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과 더불어서 검색기 종목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다면은 어느 시장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수익 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올라가게 될지 떨어지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을 조금씩 변경해 보시면서라도 한번 저희 종목군들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인 거 맞아요. 힘든 장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없다면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고 싶다면 한번 저희 노란톡방에 빨리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장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수익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방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들의 친절하고 즉각적인 답변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고 특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살피신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되실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